이 이제 책을 보면서 느낀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복음주의 태동 자체가 특히 이제 미국에서 예. 뭐 칼 헨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된 복음주의의 태동이 근본주의에서 반해 나온, 다시 말하면 예, 예. 사회 참여 문제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사회 참여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복음주의의 어떤 아이덴티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과연 우리가 복음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소극적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세월호 문제 같은 것만 해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이제 그거는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그 미국에서 칼 헨리가 복음주의를 1947년에 공식적으로 태동을 시킬 때는 가장 크게 이제 기본적으로 두 가지였죠. 하나는 이제 반지성 문제를 극복하는 거하고, 네. 하나는 이제 반문화 또는 반사회주의를 이제 극복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주제였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근본주의와 이제 현대주의 사이에서 논쟁에서 소위 이제 지성적인 면에서 이제 근본주의자들이 전반적으로 패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갖고 있던 원래의 지적 기반이었던 신학교와 대학을 다 잃어버리게 되면서,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이제 자기 스스로 고립을 강화한 거자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이제 고립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요소는 항상 반사회성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고립이 되다 보면 일단 자기네들끼리 개토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끼리 굉장히 좋은 공동체를 만들지만, 또 바깥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이제 따로 규정 지어줘서 이게 거룩하게 나아가는 공동체지만 바깥은 어차피 다 멸망할 거다라는, 계속해서 더 악화될 거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그거에 대한 반대로서 19세기 당시에 복음주의가 가졌던 이제 지성의 면에서도, 또는 사회의 어떤 의식을 주도하는 면에서, 예를 들면 노예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회를 뭐 여성이라든지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사회 참여할 수 이끄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그런 측면이나 노동 문제를 개선한다거나 이러한 종류의 문제에 굉장히 적극적이었던 원래의 복음주의를 이제 회복시킨다는 의미에서 탄생한 것이 신복음주의라는 개념으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한 것이 칼 헨리고, 이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계파들이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 상황에서도 사실상 칼 헨리가 생각했던 종류의 그 소위 이제 사회 참여적 복음주의,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복음주의가 실제로 정착되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책에도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이 책의 이제 모태가 되었던 이제 브라이언 스탠리의 책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칼 헨리가 1947년에 이제 그 책을 써냈을 때 그 책의 핵심 논조는 오히려 지성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사회 참여적 논의가 더 강했어요. 그죠? 네. 칼 헨리의 원래 그 책이 이제 근본주의자의 불편한 양심이라는 그 책, 한국에서는 복음주의자의 라는 이름으로 이제 번역이 됐지만, 하여간 그 책에서 핵심적인 논의는 오히려 이제 사회성에 대한 용이 더 강하게 제시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미국에서 47년에 나왔던 얘기가 1974년에 로잔 원역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린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당시 미국이라는 나라의 시대적 배경이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아직은 꼽히지 않았던 시대, 예를 들면 냉전 시대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1947년에 이후에 이제 바로 전쟁이 끝난 이후에 독일에 대해서는 이제 승리를 했지만, 새롭게 이제 소련이라는 나라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냉전 체제를 구축하게 되고, 그러니까 소련이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전반적으로 부정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되고, 이제 거기서 말하는 공산주의라는 것이 말하자면 사회 참여적 요소에 기반이 되는 사상들이 이제 그랑 연결이 돼 있기, 소위 막시즘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주제 때문에 이제 1950년대에 있었던 6.25 전쟁,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제 월남 전쟁, 이런 종류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소위 반공이라는 국시가, 미국의 국시가 말하자면 이제 미국에서도 칼 헨리가 했던 논의를 거의 진행시키지 못하게 된 계기가 됐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이제 사실상 미국에서도 47년에 그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 74년에 새롭게 이제 그 얘기가 등장할 때까지, 심지어는 로잔 언약 당시에, 로잔 대회 당시에도 미국 복음주의자 대부분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이었고, 그런 점에서 칼 헨리가 원래 주창했던 입장과는 좀 다른 입장을 주창을 했죠. 근데 그거를 이제 중화시킨 것이 이제 남미의 복음주의자들과 존 스토트의 역할이었던 것이고, 그렇죠. 근데 그런 점에서 미국은 여전히 굉장히 정치 사회적인 보수적이고, 참여를 한다면 오늘날 근본주의자들이 하는 것처럼 이제 뭐 반낙태 또는 반동성애 또는 가족주의 뭐 이런 종류의, 그 다음에 이제 반공주의 이런 종류의 사회 참여를 얘기하는 거였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종류의 기조가 미국에서도 심지어는 1970년대까지 유지되는데, 사실상 한국에서 이런 종류의 논의가 이제 로단역이 나왔다고 해서 한국에서 미국도 안 된 그 논의가 한국에서 진행이 될 수가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절대 될 수 없는 상황이고,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미국에서 1950년대에 있었던 그 메카시 열풍
류의 그런 이제 솔직히 이제 마녀 사냥, 빨갱이 잡는 마녀 사냥이라는 것이 한국에서는 사실 1990년대까지도 이어지는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됐었고, 근데 그런 점에서 한국에서 복음주의 교회가 로잔 언약이라는 문서를 접한 것은 1970년대 후반 4년 이후에 75, 76 이렇게 접하긴 하지만 그것이 가치 있는 문서라는 거, 그리고 그 사회천리라는 의미가 어떤 식으로 적용돼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된 것은 그보다 훨씬 20년, 30년이 지난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점에서 사실상 한국교회 사회 참여는 한국교회 사회 참여 안 한 거 아니거든요. 한국교회 사회 참여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70년대, 80년대 굉장히 열심히 사회 참여했죠. 근데 그 사회 참여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사회 참여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독재를 지지하는 사회 참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아주 강력한 반공주의와 성장주의의 새마을 운동에 아주 편승해가지고 열심히 그것을 지지하고, 그 다음에 80년대에 있었던 전두환 대통령의 그 새로운 이제 신군부가 나왔을 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만들어 놓은 전반적인 그 시스템을 굉장히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창기도를 만들어 가지고 소위 복음주의 쪽에 있는 교회들이 아주 열심히 정치에 참여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사회 참여 열심히 했죠. 사회 참여를 해가지고 이 나라가 끊임없이 번성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정권이 계속해서 그 힘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래서 이제 빨갱이들을 이제 소위 이제 공산당들을 이제 박멸하도록,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거룩한 성시화된 성국화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회 참여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사회 참여에 대한 의식이 결국에는 이제 좀 더 다른 형태의 사회 참여로 이제 분화되는 계기는 한국에서는 사실상 이제 이것이 이제 복음주의권에서 또는 이제 기독교권에서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됐다기보다는 사회의 변화가 교회를 바꾸는 힘이 됐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민주화 운동의 전반적인 맥락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한국 기독교인들 내에서, 특히 보수적인 기독교인들 내에서도 예를 들면 1987년에 있었던 게 87 항쟁과 6.29 선언 뭐 이런 종류의 상황 이후에 생겨난 소위 87년 복음주의자들, 그래서 이제 소수의 이제 좀 젊은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 이제 사회 문제를 단지 그냥 이렇게 정부가 지지하는 그런 종류의 이제 그런 종류의 그 사회 참여가 아니고, 또는 이제 노동과 또는 이제 인권과 또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의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된 그런 계기는 훨씬 뒤의 일이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역사적인 상황,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역사적 상황 배경, 그다음에 우리가 정말로 이제 뭔가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배경이 거의 철저하게 주도적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특히 이제 소위 이제 그 복음주의와 반대편에 있다고 생각되는 그 소위 이제 진보적인 에큐메니칼 진영이 소위 이제 그 정권에 저항하는 이제 민권운동, 소위 이제 민중운동들을 이제 펼쳐나가면서 거기에 참여하면 우리가 자유주의자가 된다, 우리가 자유주의로 찍힌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워낙에 철저하게 이것이 이분법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이들과 연대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행동 자체를 하는 것도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은 굉장히 상황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93년도에 제가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91년도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죠, 그죠?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고등부에서 이제 굉장히 리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누나였던 분들 또는 이제 형이었던 분들이 이제 당시 제가 부산에 있었는데 부산대를 들어갔는데, 부산대 가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ESF에서 이제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나한테 어느 날 이제 뭐라 그랬냐면,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예수돈다는 책들을 막 읽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막 감동을 받기도 하고, 예를 들면 이제 내 신을 벗으라, 뭐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이제 나름대로 굉장히 감동을 받고 이럴 텐데,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당시에 자기가 알고 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중에 예수 믿는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예수 믿는 친구인데, 예수 믿는 친구는 이 사람이 자기는 맨날 모여가지고 이제 이 나라를 이제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부산대였는데 앞에 나가서 막 데모하고 막 이렇게 화염병 던지고 하더라는 거죠. 그 예수전도 친구가요. 네, 예수전도 친구가. 그래서 예수전도는 빨갱이 집단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한테 이렇게 막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모든 교회 정서가 사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시 시위에 참여하거나 하면 대학생들, 부모님들은 다들 뭐 신자든 아니든 간에 대학교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소 팔아가지고 집 팔아가지고 대학 보내갔더니 가서 데모나 한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사실상 80년대 초반에 그랬죠. 분위기였죠, 그죠? 네. 사실상 그런 교회 자라서는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사고방식은 그것이 그 사람들이 나쁘거나 또는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잘못됐다고 그랬다기보다는 그것이 그 시대의 사고방식이었던 거죠. 네, 시대의 사고방식. 그래서 이게 사회 전체의 사고방식이고 또 교회의 사고방식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였고,
그것이 이제 바뀐 거는 이제 훨씬 이후, 그러니까 소위 이제 민주화 정권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방향들이 바뀌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여튼 그런 점에서 이제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일어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물론 이제 비판적으로 우리가 당시에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비정치성 또는 이제 비정치성을 빙자한 이제 정권 지지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되긴 하지만 이제 그것을 이제 지도자들은 그런 식으로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일반 민중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동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사고 방식들, 그다음 제가 경험했던 그 분위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다르게 생각하는 게 거의 어렵지 않았겠나 생각하는 거죠. 로잔도 마찬가지고요.